자, 9번째 소식 이런 내용입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작정을 하고 밀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이 밀수를 했다. 어떻게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면세점 직원들이 왜 밀수까지 했나요? 네, 그 신세계 면세점 부산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지게 된 건데요. 일단 국내에서 면세점 가격으로 고급 명품들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은근슬쩍 신세계 면세점 직원들에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의 명의로 이 면세점 물품을 팝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려면 항공권이 있어야 되고, 즉 외국에를 나갔다 와야지만 살 수 있는데 외국에 나가지 않고 면세점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런 편법을 제공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가운데는 일명 보따리 상이 끼어 있는데요. 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본인 관광객의 명의로 명품을 구매합니다. 네. 그러면 이 명품이 일본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탈세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서 국내 고객에게는 거의 면세점 가격으로 명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보따리상을 이용한 편법 거래, 이게 발생한 게 작년의 일이거든요. 1년 전의 일인데 이때면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한때 유커들의 이 관광으로 면세점이 호황을 누릴 때잖아요. 그런데 왜 면세점 직원들이 호황을 누릴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편법을 썼습니까? 네, 일단 면세점 측에서는 자신들이 관련된 게 125억 가운데 6억 원어치밖에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네. 경찰은 여기가 좀 더 그 연루상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점으로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상황인데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 면세점이 열풍을 불었습니다. 매출액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업계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고 네. 그러다 보니 매출을 좀 더 늘리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하. 또 하나 당시 이 신세계 면세점, 그러니까 신라 호텔의 재무제표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두 해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환경 이런 것들이 여건이 반영되면서 이런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과당 경쟁에서 비롯한 매출액 부풀리기 이런 경쟁에서 나온 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사실 면세점에 입점하려고 면세점 사업에 들어가려고 대기업들도 막 뛰어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됩니까? 네, 관세법이 있죠. 그래서 관세법에 정해져 있는 그런 관세를 내지 않고 여러 가지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데요. 특히나 관세법에는 밀수출입죄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관련 조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 직원들은 형사처벌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가 이 관세법에는 양벌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인의 종업원이 관세법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해당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찰이 이번 조사를 다 한 다음에 기소했을 경우에 해당 행위를 한 종업원뿐만 아니라 이 법인, 이 회사까지도 벌금형에 처해질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면세점 직원들의 부당 거래가 이 면세점 운영권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가장 쓰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들어보시죠. 우리가 면세점 다를 겁니다. 세계 어디 가나 만날 수 있는 그런 비슷비슷한 면세점이 아닙니다. 오직 신세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어메이징한 콘텐츠로 가득 찬 면세점을 갖다가 선보이려고 합니다. 정용진 부회장, 사실 이 면세점 입찰 경쟁 때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이 면세점 사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이번에 이 사고가 터진 곳이 부산의 신세계 면세점이거든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하면 사실상 지금 CEO로서 신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라운대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여러 가지들을 한국에 들여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하나 있는데요. 스타벅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9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매우 히트를 치게 되고 국내에서도 매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유행하던 것인데 이것을 한국에 들여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아울렛을 내고
큰 사업자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승부사 기질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면 도전을 하고 큰 사업을 내세우고 또 여러 가지 대중들 앞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좀 독특한 경영 3세 그리고 재벌 3세 CEO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용진 부회장의 승부사 기질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에게서 물려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 윤리 경영을 굉장히 그 두 모자가 굉장히 중요시 여겼었어요. 근데 이 신세계 면세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터져서 굉장히 명예에 좀 상처가 갔을 것 같아요. 네, 그 기업은요, 그 브랜드 파워, 브랜드 명성을 쌓는데 굉장히 오래된 시간을 걸립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 CSV 이런 것들을 여러 거를 돈을 내고 또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그 부당한 면세점 탄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그 브랜드의 타격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신세계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윤리 경영을 매우 강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네.